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하루가 시작됐네요.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 목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강력 추천하는 그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생존법이 있더라고요. 강력 추천하는 예민한 사람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위한 생존법이 있는데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임에서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집에 일찍 가랍니다. 그냥 집에 일찍 가라. 이 스트레스 받아서 실수하는 것보다 잠깐 눈치 보이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유독스럽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굳이 잘 지내려고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인으로 남기면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심 메뉴 고를 때 못 먹는 걸 확실히 말하랍니다. 못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건 눈치 봐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편한 한 끼를 제대로 선택해야지만이 그게 하루가 편안한 겁니다. 네 번째는 식사 시간,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거죠. 일정한 생활 패턴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5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를 미리 물색하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잠깐 들릴 수 있는 카페나 서점 같은 공간을 회사나 집 근처에 확보해 두세요. 그것이 여러분만의 작은 대피소가 되어줄 겁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점이 아니에요. 조율하고 관리해야 할 여러분의 특성인 겁니다. 나에게 맞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더욱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치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양한 소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봅니까? 하여튼 제주는 삼성이 부리는 거야. 그 돈은 엉뚱한 놈이 벌고 있더라. 그것도 퀄컴이 버는 거야. 퀄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가 내우외환이다. 내우외환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중국의 IT 기업이죠. 그 공세가 요즘 거세요. 숙적 애플이 또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다 보니 갤럭시 아성을 호시탐탐 위협합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 부진으로 핵심 부품 공급망에서 협상력이 훼손이 돼가지고 손익 통제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립니다. 내후회한 위기에 처한 삼성 갤럭시와 무선 사업부를 진단합니다. 지난해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역대 최고 점유율을 갈아치웠어요.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지난해 4분기 애플의 한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9%에 달했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죠. 23년 4분기 35%를 훌쩍 뛰어넘는데 이렇게 애플의 약진에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점유율이 64%로 60%가 내려앉았고 물론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는 계절성이 있어요. 1개 분기 성적만으로 추세 전환을 가늠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통상 애플은 9월이나 한 10월 정도 최신의 아이폰 등 신제품을 공개를 해서 계절성이 짙다는 평가인데 신제품 발표 직후 판매량이 반영되는 4분기 매출이 가장 큰 이유죠. 최근에 수년간 삼성과 애플 4분기 점유율 추이를 보니까 지난해 부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있고 4분기 기준 삼성 갤럭시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이상 줄어든 때는 지난해 4분기하고 22년 4분기 정도입니다. 다만 4분기 기준 삼성과 애플 점유율 격차는 점점 줄어요. 지난해 4분기에 그 삼성과 애플의 국내 점유율 차이가 21%포인트였죠. 23년 4분기 29%, 22년 4분기 29%, 21년 4분기 35%, 20년은 4분기 27% 이렇게 가장 낮아요. 이 같은 점유율 추세에 비춰서 작금의 갤럭시 부진은 삼성 폴더블 갤럭시 Z6 시리즈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은 데다가 그 애플의 약진이 겹치는 거죠. 먼저 지난해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은 1년 전보다 같은 기간보다 9% 줄었네요.
전체 판매량이 줄었더라도 삼성이 예년 수준 판매량을 유지했다거나 늘었다면 점유율은 올라가는데,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의미는 판매량 자체가 줄었다는 의미죠. 이 수요의 상당 부분은 애플로 이동한 것으로 IT 업계는 해석을 합니다. 특히 삼성은 지난해 7월 선보인 갤럭시 Z6 시리즈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은 데다가 시장이 침체로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스마트폰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인데, 내부의 약점과 외부 위협 요인이 겹쳐서 다중위기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에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삼성 MXF가 DS 이쪽 부분의 부진으로 공급망 이원화 전략이 사실상 무력화됐고, 통상 스마트폰 제조사는 복수의 공급사를 둡니다. 공급망 밸류 체인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이는 원활한 부품 조달을 위한 목적이지만 협상력을 높여서 손익 통제력을 확보하는 의도가 깔려 있고, 일단 DS 부분의 부진으로 삼성 MX 사업부의 수익성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죠. IT 업계 따르니까 삼성전자가 지난 3월 7일에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가 선항 중인데, 국내 출시 21일 만에 100만 대 돌파했네요.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 기간입니다. 해외에서도 호평이더라 그런 이야기 했고, 갤럭시 S25 울트라는 유럽 5개국 소비자 연맹지에서 최고 스마트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MX 사업부 속은 편치 않아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핵심 부품 공급을 줄줄이 경쟁사에 내줬는데, S25 시리즈는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AP로 미국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전량 탑재됐고, 이 메모리마저도 미국의 마이크론의 모바일 디램하고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 LPDDR5가 우선 공급이 됐죠. 특히 갤럭시 S25의 퀄컴 스냅드래곤 전량 탑재가 삼성 MX 앞에 상당한 부담인 것 같습니다. AP는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데 MX 앞 손익 구조를 좌우합니다. 듀얼칩 전략이 무력화할 경우 퀄컴을 상대로 한 가격 협상력에서 완전 열의에 처해가지고 이익률 확보가 약간 어려운 게 아니겠죠. 각각 퀄컴은 공정 가격 인상을 이유로 해가지고 신제품 출시 때마다 전작 대비 가격을 30% 인상을 합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삼성이 갤럭시 신작을 내놓을 때마다 AP 성능을 두고 크고 작은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스냅드래곤하고 엑시노스를 병행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00% 엑시노스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퀄컴에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AP 매입 비용은 21년 6조 2116억, 22년엔 9조 3138억, 23년엔 11조 7320억. 야, 엄청나네요. 이 여파로 삼성 모바일 사업 부분 매출은 상승세인데 영업이익이 추락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노출된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삼성 스마트폰에서 퀄컴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갤럭시 시리즈 출고가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판매량 등의 실적에도 부담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 안팎에서 갤럭시가 대박나도 돈은 경쟁사가 쓸어담는 꼴이다, 그런 자조가 팽배한 겁니다. 이를 두고 삼성 수뇌부 간의 성과 경쟁의 부산불이라는 안 좋은 시선도 있어요. 핵심 사업부 간에 뭔가 사일로 현상이죠. 이런 심화로 인해서 부분 최적화와 부분의 이기주의 등이 초래했다. MX 사업부 입장에서는 칩 공급사 대상 협상력을 키우려면 DS 부분이 든든한 우군이 돼줘야 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듯한 형국이 펼쳐지고, 노태문 사장이 DS 부분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귀띔을 합니다. 지들끼리도 참 안 맞는가 봐. 외부의 위협 요인도 산적히 있다고 합니다. 전통의 라이벌이죠. 애플 아이폰 아주 건재하잖아요. 또 샤오미를 필두로 해서 중국의 스마트폰 업계가 삼성을 뒤쫓고 있고, 애플에 치이고 중국에 쫓기고 완전 샌드위치네요. 삼성이 불편한 대목이 뭘까요? 갤럭시 브랜드 평판이 세대를 아우르는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 40대를 주축으로 한 소비층이 핵심 판매를 지켜주는데, 문제는 후속 세대부터가 문제입니다. 미래 핵심 소비자층인 1020 세대, 시간이 갈수록 애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지난해 7월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조사 보니까 18세에서 29세까지 응답자 64%가 애플 아이폰 사용한답니다. 이대로는 머지않아 판매 절벽에 맞닥뜨릴 수 있다. 그래서 연속성 있는 미래 고객 확보가 쉽지 않게 됐고, 현재 1020 세대가 소비 주축이 되는 시기가 되면 점유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IT 기업의 약진이 이제 실질적인 위협 요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보니까 중국 샤오미가 점유율이 13에서 16으로 갔어요. 삼성을 턱 밑까지 따라오더라. 여기에 오포, 비보 등 중화권 기업들 합산 점유율이 30% 안팎으로 이미 삼성을 한참 떠돌렸습니다. 특히 샤오미 공세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샤오미가 스마트폰 매출이 약 38조 6천억이네요. 전년 대비 22% 성장했습니다. 또 하이엔드 모델이 늘다 보니 평균 판매 단가도 21만 9천원에서 22만 9천원 올랐네요. 중저가에서 하이엔드 모델로 상품 카테고리를 확장해가지고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새롭게 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파로 삼성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인도 점유율도 크게 하락했네요. 인도 시장에서 지난해 4분기 삼성이 11%의 점유율이었는데 23년 4분기 3위에서 5등으로 밀렸고 지난해 4분기 인도 시장에서 인도 시장 1등은 21%의 점유율을 챙긴 비보가 2등은 샤오미가 차지했어요. 뺏겼다는 겁니다. 그나마 강세를 보이던 폴더블 스마트폰 입지도 위태롭더라. 프리미엄 시장 강세인 애플이 뛰어드는 까닭인데 애플은 이르면 26년 하반기에 자사 최초 폴더블 기기 양산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애플이 뛰어들면 또 폴더블 스마트폰인 Z 시리즈 판매량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닌데 단기적으로 점유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 AI를 탑재한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다만 삼성 MX하프가 근원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이 반도체 부분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그런 복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올 1분기 갤럭시 점유율은 선전할 전망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1분기는 갤럭시의 시간이다. 갤럭시 S25는 최단기간 100만 대 판매 돌파하는 등 상당한 인기를 부과하는데 S25 시리즈의 연간 판매량은 3,800만 대, 800만 대죠. 전작 갤럭시 S24 판매량을 웃도를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2분기에 슬림 모델인 S25 엣지가 출시돼서 연간 판매량이 더 높아질 거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에도 기대감이 팽배하고 삼성은 S24 시리즈부터 AI 서비스를 탑재해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다만 중장 기준으로 삼성 스마트폰의 질적 도약을 위해선 DS 부분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MX하프 역시 손익 통제력 확보를 위해서는 DS 부분의 안정적 수율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든든한 우군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 유리하겠죠. AI 기능이 고도화할수록 이를 뒷받침해야 할 AP 칩과 메모리 반도체 성능과 수율 개선이 필수입니다. 삼성의 DS분의 시스템 LSI 사업부가 갤럭시 S25 탑재를 목표로 해서 지난해 엑시노스 2500을 개발했는데 양산에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합니다. 성능과 수율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LS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엑시노스 수율을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S25 원가율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참 험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잘해야 돼요. 서로 잘해가지고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고 빨리 엑시노스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퀄컴의 의존도를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은 전달 들어갈게요.